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질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김미경 TV의 북드라마에 소개된 책이죠. 네, 말센스를 읽었습니다. 이전에 지금 그릿도 같이 읽고 있는데 그릿이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읽고 이걸 읽을까 하다가 책을 딱 받았는데 생각보다 얇고 내용들이 되게 감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먼저 읽고 소개를 하고 시간을 번 다음에 그릇을 소개하는 게 좋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센스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제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뭐 이런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표지를 보면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 센스 있는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16가지 방법. 테드 대화법 분야 최고 조회수 100일에 1300만 뷰가 나왔대요.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최고가 지금 2000뷰인데 여긴 많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토크계의 황제 레리킹을 잇는 대화의 연금술사 뭐 이런 카페들이 있고 뒷표지를 보면 센스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 어떤 사람과도 마음이 통하는 말센스의 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을 읽은 아마존 독자들의 찬사도 뒤에 실려있네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감문제다. 나는 이 책에 별 100개를 줘도 아깝지 않다. 경험과 연구의 바탕을 둔 매우 실용적인 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환상적인 책이다. 대화법에 대한 지혜가 가득하다. 뛰어난 콘텐츠와 스타일. 모든 사람이 이 책을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아마존의 독자들의 찬사들을 따왔어요. 특이하게 여기는 지은이가 셀레스테 헤들리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력이 뒷날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앞날개에 있고 이제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 뒷날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은 봤는데 뒷날개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날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글쓴이가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뜨끔하지 않으세요? 혹은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막 떠오르죠.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그렇죠. 너무 끄덕이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본문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실어놨더라고요. 말싸움에 밀리지 않고 싶은가? 그러니까 말빨이 좀 있고 싶은가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재밌죠? 싸움을 피하는 법 이런 느낌이에요. 말싸움에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그래야겠군.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말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탁탁탁탁 실려 있어요. 앞날개. 뒷날개로 가면 지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셀레스테 헤들리 1999년부터 NPR과 PRI 등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았고 CNN, BBC, PBS, MSN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미국 최고의 방송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그 대화법 관련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녀가 집필한 책은 2017년 NPR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실버 노틸러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의 공영방송국에서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저자이자 강연가, 대화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기 이제
이 책 장 제목들이기도 한데요. 말센스를 향상시키는 비결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돼 있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이 얘기에서 저 얘기를 건너뛰지 않는다.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잡초밭에 들어가 비유하지 않는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사례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보통 1장하고 이제 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도비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있잖아요. 뭐 2페이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책의 이제 제목과 이 책의 핵심적으로 이제 핵심 내용을 간추려 놓는 경우도 있고, 인상 깊은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차례에서 이렇게 다 정리해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는 지금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아까 이야기했던 말세들을 향상시키는 비결에서 이제 하나가 빠졌네요. 네, 바로 잡지 못하실 수는 없다. 말실수했으면 바로 사과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맨 처음에 무슨 이제 뭐 말 잘하는 법, 스피치 뭐 이런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도 말빨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 센스는 감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커먼 센스라고 했을 때 공통 감각, 그러니까 서로 느끼는 어떤 감각이라는 그런 뜻인데, 말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보는, 그리고 계속 어떤 대화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맞아, 내가 불편했던 기억들이라든지 내가 실수하거나 오버했던 어떤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괜찮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좋았던 책이에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말센스 15에 들어있네요.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저는 이 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말센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쭉 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고, 그것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하고 연구 결과들, 실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어서 읽고 나면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뒤에 가보면 그 에필로그에서 요즘 이제 대화를 잘 하지 않나요? 혼밥, 혼술, 혼자 뭔가를 하고,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SNS,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혼자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인지, 이제 저자는 이제 그런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화가 줄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에필로그에는 나는 대화의 일생을 바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화 전도사가 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수년에 걸친 관찰과 경험, 연구 끝에 이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을 뿐이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나는 대화 있는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시대에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의 쇠퇴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가 쇠퇴한 원인은 다양하고 어느 한 가지 탓을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해결책은 하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거다. 대화가 줄어든 것은 분명 사람들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가 된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도 읽어보았다. 나는 놀랍고 일깨우는 바가 많은 광범위한 정보들을 흡수했다. 하지만 그 중 한 연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내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놨다. 젊은 층의 공감 능력이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대요. 공감은 연민과 매우 다르다. 연민은 나는 당신을 동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공감은 나는 당신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능력이다. 연민은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유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은 상대방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끌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공감할 줄 아는 의사는 환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낼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공감을 느끼는 능력은 편견 없는 태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지, 자유로운 행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공감 능력은 우리 도덕성의 기반이기도 하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는 책 읽기, 연극 관람 등 여러 문화적 활동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훌륭한 대화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배우고 그 경험을 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상대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어떻게 느꼈을지 직접 상상해보는 것이다. 버클리 대학에 있는 그레이터 굿사이언스 센터의 연구자들은 공감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1. 능동적 듣기. 2.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기. 3.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공통점 찾아보기. 4. 상대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기. 이 4가지 모두를 단번에 달성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이라든지 이제 말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 설정과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책이어서 우리 막 꼰대,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막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막 꼰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혹은 내가 어떤 자리가기 되게 싫어지는 그런 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지 혼자 말해, 막 이런 경우들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 센스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막 떠올리게 하면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들에서 에 대해서 말 센스, 말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 번쯤 꼭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었어요. 특히 나의 어떤 내가 혼자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지루해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파악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말빨을 잘 세우는 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혼자 강연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향상시키는 비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업적으로 뭔가 꼬드기는 듯한 말들이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본질은 굉장히 대화의 중요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